나온 얘기 중에 또 좀 중요한 게 이제 재건축 재개발 관련, 정비사업 관련한 이제 규제 완화 아까 얘기했지만 이 부분인데 이게 보니까 이제 핵심은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신속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좀 자금도 좀 지원해주겠다. 뭐 이런 의미 같아요. 예, 그 이름도 이제 재건축 패스트트랙 절차를 도입한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가장 큰 거는 안전진단 절차를 파격적으로 아예 없앤 건 아니고 좀 없앤 건 아니고요. 사실상 예, 없앤. 사실상 네, 없앤. 사실상 없앤. 없앴다고 하기에는 예. 좀 어폐가 있고 어찌됐건 안전진단을 거의 없앤 거나 다름없게 만들어 버렸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첫 단계 이제 무슨 뭐 주민들 구성 추진 이런 거를 구성하기 전에 첫 단계가 바로 안전진단이에요. 근데 이게 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 자체를 시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는 이 안전진단 과정을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사실상 재건축을 좀 못하게 하는 규제책으로 쓰기도 했는데요. 이제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안전진단 제도가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되어서 지금도 이제 수많은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쉽게 통과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 주택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걸 완료해야 되는 안전진단 절차 자체를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받으면 이제 그 안전진단 통과를 못해도 뭐 추진위를 구성하거나 조합을 설립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제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그럼 대통령은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없앤다고 하지 않았나요? 약간 좀 다르네요. 사실상 없앤 얘기인데 이게 이제 이걸 만약에 안전진단 제도 자체를 없애려면 이게 이제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주거환경 정비법 같은 이런 법들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또 국회 통과도 있고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봐서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뭐 시행령이나 지침을 바꾸는 정도로 아마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도 이제 이 취지를 말을 했는데요. 이제 노후도가 높은 아파트가 안전진단 때문에 그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좀 막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제도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안전진단만 없어진다고 사업이 빨라진다 라고 하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지금도 안전진단은 보니까 다 통과시켜 주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사업성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노원의 한 아파트를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5억이에요. 근데 재건축 하려면 5억이 더 들어요. 그러면 이제 15억, 뭐 10억 정도 되잖아요. 거기다가 금융비용까지 하면 12억쯤 되면 새 아파트 차라리 사고 말지 내가 5억 내가지고 하겠냐 그래서 지금 사실상 재건축 추진이 중단된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이 잘 안 되는 단지들의 상당수는 물론 정부의 그런 규제도 있지만 사실은 사업성이 떨어진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시장에 좋은 영향, 물론 속도를 조금 빨리 하겠지만 기대하는 것만큼 그러면 재건축의 속도를 가속도를 붙이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집값이 다시 오른다. 그럼 정부가 또 정권이 또 바뀐다. 그러면 정부가 또 과거도 그랬잖아요. 사실은 뭐 재건축 규제를 그랬죠. 예, 늘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를 했고 그렇죠. 이명박 정부 때 다시 풀었다가 다시 풀었다가 예. 박근혜 정부 때 또 풀어줬죠. 풀어줬다가 또 문재인 정부 때 다시 강화하고 또 이제, 아 이거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예, 늘 역사는 되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결국은 뭐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또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진짜 이래가지고 너도 나도 재건축을 하겠다고 해서 막 이제 여기서 추진 저기서 추진 들썩 하다 보면 결국은 이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물론 지금이야 이제 네, 그렇죠. 가격이 낮으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가격이 안정돼 있고 시장이 좀 굉장히 침체된 상황이다 보니까 뭐 빠르게 진척은 안 되겠지만 그 부분이 이제 금리가 좀 안정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뭐 PF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서 시장이 안정이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게 시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뭐 사실상 뭐 여기저기서 원래 그런 작은 호재 하나에도 집값이 들썩거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가면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너무 이제 지금은 아예 안전판 자체를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제어판 자체가 그렇죠. 없어지는 약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뭐 속도를 내려면 어쩔 수 없는 그렇죠. 지금 경기 부양책입니다. 경기 부양책. 예. 물론 이제 뭐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재건축 부담금이라든지 뭐 이제 좀 안전판들이 좀 있기는 한데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정책에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사실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작년만 하더라도 집값이 올랐잖아요. 그러다가 하반기 부분 올라컷을 타서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부동산 PF 위기, 전반적인 건설 경기 위축으로 나타나니까 그런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재개발 쪽도 조금 이제 규제를 좀 뭐 아까 보니까 예. 그 풀어주는 쪽이 좀 있던데 그죠? 재개발도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가장 큰 그 사업 초기 단계 규제라고 하면 노후도 요건을 충족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현행은 3분의 2인데 이것을 60%로 완화를 하고, 그리고 소규모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 동의율, 그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주민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낮추는 등 이제 사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노후도 외에도 이제 정비 사업 그 재개발을 진행할 때 뭐 접도율이라든지 도로와 접한 그런 건물의 면적이랄까요, 이런 건데 이 밀도 기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일부 이제 그 사업 초기에 이제 뭐 자금 지원을 좀 뭐 조합에서 아무래도 이제 자금 조달을 못 해가지고 또 사업이 지지부진한 경우들도 좀 있는데 아마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이제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허그를 통해서 좀 뭐 융자를 확대한다든지 보증을 확대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도 일부 좀 들어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조합 설립할 때 초기 사업비가 필요한데 그거를 구역당 50억 원 이내에서 뭐 기금을 좀 빌려주겠다. 또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서는 허그 보증을 통해 가지고 뭐 50억 한도 내에서 이것도 역시 좀 뭐 자금을 좀 빌려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드러나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어떤 식으로 대책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명확하진 않은데 일단 큰 틀은 이렇게 좀 지원을 좀 하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지금 가장 최대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제 일기 신도시, 그렇죠. 노계획도시 특별법 이게 이제 시행이 됐는데 그래서 이거 관련한 이제 조금 더 좀 로드맵이라고 해야 될까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나왔죠. 예, 일개 신도시 등 이제 노후 계획 도시에 대한 재정비 방안이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했고, 이제 오늘 그 민생 토론도 일개 신도시인 일산 신도시, 경기 고양시에서 열렸는데요. 그럴 정도로 이제 이 일개 신도시 재정비에도 굉장한 대책이 또 추가적으로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일개 신도시 역시 노후계획 도시 역시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안이 담겼고요. 그리고 용적률 상향, 또 금융 지원 이렇게 세 개의 지원 방안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이제 용적률이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것 같은데 용적률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주거 지역의 경우에는 100%포인트 정도를 내외로 해서 상향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200%다 기존에, 그러면 한 300%까지는 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컨대 뭐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 그러면 이 경우는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을 했을 때 최대 500%까지도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뭐 파격적이라면 파격적인데, 그리고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신도시를 재건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든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는데 금융 지원 강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12조 원 규모로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해서 신도시 정비 전용 그 보증 상품을 출시해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또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전날에 이제 사전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1기 신도시 전체 정비 사업비가 220조 원으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전체 사업비가. 그런데 이제 12조 원의 미래도시 펀드가 조성이 되면은 기존 대출 자금을 모두 이제 충당할 수 있다,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원활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행하는 정비 사업비 중에 40% 정도를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하고 다시 PF 조달 자금 중 10%에서 20%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서 자금을 좀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어찌됐건 규제도 풀어주고 돈도 지원해 줄 테니 뭐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 내에서 이제 뭐 아까 보니까 또 첫
이 착공이 이제 가능하게 예. 하겠다. 그래서 2030년 입주를 첫 입주가 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이게 30만 가구 정도 돼요. 예. 근데 그거를 일시에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난리가 나요. 30만 가구로 한꺼번에 헐어낼 수는 없는 거 아,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이제 선도지구를 그래, 만들어서 선도지구 하겠다. 예, 만드는데 그럼 선도지구를 어느 쪽으로 누구를 선정할 것이냐. 아, 그것도 또 치열하게. 그리고 그다음에 용적률을 다 올려줄 수는 없어요. 평균 100%인데 어떤 예. 데는 종상향을 해서 뭐 300을 500으로 환전다. 그게 있고 또 두 번째는 이것도 참 문제게 재건축에 그러니까 부동산 펀드까지 조성해서 이게 국민주택기금이나 이런 데서 조성할 거예요. 지원하는 게 형평성의 문제에 맞느냐? 이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재건축은 지원 안 해줘요. 그 다음에 그렇죠. 예. 우리 신도시가 굉장히 낡았다고 하지만 예. 대한민국 주택 수준에서 보면 상위 10% 안에 들어요. 제가 이제 이거 가지고 취재를 해보니까 지방에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주 단지를 조성한다는데 이건 뭐 재건축 철거민도 아니고 그럼 세입자한테 이주 단지를 줄 것이냐 예. 아니면 집주인한테 이주 단지를 줄 것이냐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주단지 조성 자체가 그거 하는 데만 아마 2, 3년은 걸릴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도 그 순환재개발이라고 그래서 네. 이제 LH가 많이 그걸 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도 거의 2, 3년, 3, 4년씩 그거 단지 만드는데 걸렸거든요. 이주단지. 그럼 결국 그- 이게 뭐 이주하는 데만 해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데. 그다음에 음마 아파트 재건축하는데 한 20년 걸렸지요. 그렇죠. 보통 뭐 압구정동도 한 2, 30년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일기 신도시 노후 정비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아요. 찬성하는데 참 쉽지 않은 과제다. 이게 정말 그래서 이 재건축을 노리고 신도시에 투자를 했다가 아마 이게 잘못되면 정말 빠져나오기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넉넉 빠질 예, 수 예. 있는. 그러니까 정부의 뭐 이런 의지는 전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지가 얼마만큼 현실화될 것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는 뭐 한 2, 30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그렇겠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 또 그렇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정부뿐만이 아니고 사실 이 정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제도적 기반, 법적 기반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예. 2027년이면 예, 그리고 사실은 다음 정부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어떤 실질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너무 이걸 크게 내 임기 내에 무언가를 실적을 내볼 거야라고 그렇게 급하게 움직이면 분명히 아마 시장에서 삐그덕 소리가 나고 아마 파열음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런 우려가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틀만 까는 거지.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단지부터 할 거냐, 예. 어느 단지의 용적률을 몇 %로 할 거냐. 그러니까 자칫하면 그게 이제 주민들 간의 알력 같은 그렇죠. 거가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그렇죠. 신도시 내에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내가 먼저 하겠다. 예. 우리 아파트의 용적률을 더 달라. 예, 일단은 뭐 올해 상반기 안에 선도지구 지정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 선도지구는 좋을 거예요, 정말. 네. 그래서 선도지구가 될 수 있는 데가 제일 먼저 입주한 시범단지들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또 전망도 나와요, 사실은. 예. 그렇죠. 뭐 음마 재건축 논의 30년 걸렸다. 예. 그런 말씀 우리 또 댓글에 또 그런 댓글 올려주신 분도 있고.